여러분들이 그만두시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요, 그냥 개똥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방 안에 강아지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근데 그 똥을 안 본다고 그 똥이 치워졌나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치워야 될 똥이라는 거예요. 안 봐도 냄새는 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치워야 될 똥 바로 치웁시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한 남자 이무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면 공감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일을 그만둘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의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해보자면,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고 제 푸드트럭 마라몬까지 포함해서 18개의 일을 해봤고요. 아무튼 상위 1%에 든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저 또한 일을 하다가 일과 저와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사장의 횡포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도 있고,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계속 잡는 그런 귀찮은 상황도 등등 겪어보았었는데요. 여러 번 일을 그만두어 보았지만 이게 사장님에게 가서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약간 말하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되고 이거 카톡으로 할지 문자로 할지 전화로 할지 도대체 월급날은 왜 그달 말일이 아니라 왜 그 다음 달 10일인 건지 다 여러분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겪었던 상황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진짜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답을 아실 텐데 가장 올바른 답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때까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한 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저 또한 스몰비어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교환학생이 정해져서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될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로 이렇게 되어버린 게 갑작스러운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이 잡혀서 당장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착한 점장이라 한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한데, 근데 뭐 정말 가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즉시에 바로 점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즉시 이야기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냥 일하고 싶지 않고 놀고 싶고 의욕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입니다. 다들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해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20대 초반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첫 아르바이트의 가장 그만두는 큰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제 친구들의 일들을 인용하자면은 이럴 경우에 가장 흔하게 그만두는 방법은 잠수를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새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또 잠수를 안 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잠수는 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앞서서 이미 사장이나 점장이나 여러분들 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냥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알 거예요. 얘가 이미 마음이 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려야 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저 그냥 하기 싫어서 일 그만두려고요 가 아니라 제가 사장님 너무 하려고 하는데도 의욕이 안 들고 오히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가게에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일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일을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 다음에 들어올 대타가 들어올 때까지 일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꼭 죄송하다는 의사표현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 대타가 들어올 때까지 잠수 타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는요, 사장의 횡포로 인한 개빡침입니다. 직원의 횡포도 맞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사장님이 미친놈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사장님이 뭐라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일 그만둘 거야, 이 상황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장님, 이럴 경우에 사장님이 님자도 붙이기 아까워요. 사장이라고 합시다. 이건 누가 봐도 사장이 잘못된 거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잠수를 타셔도 되지만, 솔직히 잠수를 탄다고 할 경우에 이런 사장님들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잠수 탄다고 그대로 냅둬줄 사장님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얼굴 직접 똑바로 보고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맞지만, 그게 어렵다면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반드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유형은요, 사장이 또 말이 안 통하는 유형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게다가 본인이 소심한 성격인데 이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럴 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부탁드리는 것 또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불효인가 아닌가 싶을 텐데, 솔직히 이건 불효가 아니에요. 반대로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솔직히 이 방법 말고는 제 머릿속에 다른 방법이 떠올리진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대우나 복지나 이런 시급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입니다. 게다가 더 집에서 가깝기까지 할 경우. 저는 이런 경우는 아직 겪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더 좋은 대우가 이렇게 주는 곳이 있어서 옮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사장님이 그러면은 그 대우만큼 이렇게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깔끔하게 그래 잘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장이 근데 그 대우를 맞춰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게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막상 또 일을 하면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사장님과의 그 약간 불편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벌써 출근하기가 싫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원이지 않는 이상 대우가 좋아질 때는 여러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동등한 입장인 다른 알바생들도 같이 시급이 오르고 대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생각해보면 주관적으로는 이걸 그냥 이유를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유로 이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진심을 담아 이렇게 쪽지를 쓰면 이것도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딱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염치 없나? 아무튼 패스. 자, 마지막으로는요, 월급이 계속 밀리는 경우입니다. 어린 마음에 일을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고, 계속 일하자니 돈도 못 받는데 뭔 일을 하나 싶고, 그런데도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그냥 사장을 믿고 월급 언젠가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쭉 일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한 달 이상 이렇게 밀려있는 경우는 물론 사장님들의 개별적인 이런 사정들이 있겠지만, 일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거나 월급이 계속 지금 점점 약간 밀려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무슨 증거를 내면 돼요 하는데, 여러분들의 카톡 증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월급 통장 내역도 좋고, 여러분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싹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만둔다는 연락을 얼굴 보거나 전화도 좋지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문자로 월급 빨리 안 붙여주시면 저 노동청으로 와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보내세요. 정말 물론 사정이 있으신 사장님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솔직히 아니거든요. 게다가 일부러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아직 못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월급을 안 붙여주시고 떼어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문제가, 이건 진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다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업주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순간 일단 업주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서부터 일단 찔끔찔끔 돈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청에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면 계속 사장과 단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적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을 꼭 추천드릴게요. 그렇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대뜸 신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하시고 신고하세요. 이 5가지의 유형을 제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만둘 때 뭐라고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오셨을 텐데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답은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알바생과 사장은 결국 서로 상생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한 그냥 무턱대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한두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었는지 잘못이 없었는지를 꼭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제발요.